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네, 중앙고 1학년이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지금 시험지를 들고 서 있는데, 네, 일단은 중앙고 시험은 항상 어려웠죠. 어렵고, 사실은 이제 전국연합 기출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같은 경우 수능평가원의 기출을 이제 프린트에서 이제 킬러 문제들을 많이 소화를 시켜서 프린트 자체도 되게 어렵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소화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변형을 해서 내는데, 그 변형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를 실제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2학년은 극심하게 부족한데 1학년은 좀 뭐 극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보통 굉장히 그 시간 안에 풀기 굉장히 힘든 문제로 구성되는데 지난 영상 제가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내용보다는 다른 외부의 문제, 다른 문제들을 내면서 문제를 좀 쉽게 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그 학교 프린트랑 공부한 애들 자체가 실수를 하면 좀 힘들었던 시험이고 대부분의 애들이 점수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는 제가 안 그래도 중간고사 때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안 냈으니까 기말에는 좀 프린트에서 많이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럭저럭 꽤 프린트에 있던 걸 변형해서 좀 낸 것 같아요. 많이 내지만 이제 예전에 보던 그 수능에서 기출이 있었던 걸 좀 변형해서 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가 이제 고3에 문과의 범위가 있어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제가 알던 문제를 변형한 것 자체도 좀 보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난이도는 중간고사보다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극악으로 고의처럼 뭐 킬러 문제가 왕창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 나가면 일단은 뭐 6번, 9번까지는 아마 편안했을 거고요. 네. 이제 10번부터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이제 약간씩 이제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서 1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그 함수를 해보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어쨌든 13번까지는 그럭저럭 뭐 약간 오래 걸리네 그러면서 잘 풀고 넘어갔다가 이제 14번은 할 만했는데 15번부터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5번, 16번 이제 경우의 수 세는 것 자체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물론 16번 문제의 원류가 되는 정렬학 기출의 프린트 문제보다는 이제 쉽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전화를 해보면 뒷장 14번 있는 그 장부터 좀 힘들었다. 그래서 아마 15번, 16번 되게 오래 걸리고 넘어갔더니 17번, 17, 18번 다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4번부터 18번 사이를 이제 얼마만큼을 죄송합니다. 풀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논술형 같은 경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논술형 1번 같은 경우는 경우에서 배우면 그냥 기초적으로 저희가 이제 워크북 크리티컬 포인트 같은 데서 연습하는 그냥 사각형 개수 구하고 직선 개수 구하는 거고요. 논술형 2번도 뭐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처음 보면 사실 좀 뭐 당황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논술형 3번도 원래 이제 중앙고가 이제 이러한 실근 개수 구하는 것처럼 주기 함수 돼 있는 함수나 아니면 뭐 절대값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을 좀 했으면, 논술형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들이 뭐 앞에서 이제 14번에서 이제부터 18번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풀 시간이 없었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14번부터 풀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뒤에 서술형, 논술형 있는 거를 먼저 작성을 하고 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마 더 전략적으로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원래 예전에 수능 기출이죠. 수능 유리함수에서 세는 게 나왔던 문제를 이제 변형을 한 거고요. 그 자체도 사실은 다른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n이 1부터 넣어서 안 되는 거 보이고 그 뒷부분 안 되는 거 보이고 중간을 하나씩 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뭐 시간 압박이 있어서 18번까지 갔을 때는 이거를 이제 앞부분을 정말 빠르게 편안하게 푼 학생 아니면 사실 하나씩 세는데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거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뭐 중앙고 시험 보통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시험이었고요. 그러니까 중앙고 일반적으로 뭐 1학년 좀 어렵게 시간 부족하게 낸 시험,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적절히 변형을 역시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간고사보다는 아마 난이도가 높아서 아이들이 성적이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단원 자체도 사실 경우에서 확률 들어가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게 시험을 봤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이러한 이제 내신을 겪었으니까 이제 2학년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전국연합 평가에 있는 프린트를 이제 2학년이 되면 수능
에서 나왔던 평가원 문제가 나오죠. 그냥 그게 킬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원과 수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아마 보통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수능 평가원 특히 최근 개출, 그러니까 중앙고는 최근 개출이 바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프린트에 반영해서 바로 발빠르게 가르쳐주고 변형해서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최근 개출까지 계속 꾸준하게 수원 그 2학년 내내 수투 나오는 것까지 킬러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해서 가서 시험을 보면 그래도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2학년을 잘 보낸다면 공통 부분, 뭐 올해는 수능이 좀 쉽게 나왔지만 공통 부분이 역시 핵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능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겨울방학 때 좀 열심히 수원, 심화, 수투는 심화가 안 되면 기본적인 거라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제 풀 건데 사실 세는 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른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미리 그냥 칠판에다가 세는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자연수 주어지니까 자연수 n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그 어떠한 미지수가 주어졌을 때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거는 이유는 그 자체로 이제 한정되는 어떤 걸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n은 1부터 넣어서 추론을 해보고 그 자체를 판단하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교육부에서 수학 가르칠 때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하나씩 넣어서 추론해보는 거에 대한 그 교육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fx는 이런 유리함수인데 점근선이 그 1,n이 들어가는 거죠. 1 넣으면 1,1, 2,2. 그 다음에 이거는 무리함수인데 그 n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평행이동 가고 있는 함수, 이 두 함수를 주어지고 그러니까 조건은 그렇습니다. a, b는 정수인데 정수 격자점을 세란 얘기예요. 경수가 들어가는데 n에 따라서 나오는 그 a 범위 안에서 a가 이제 그 정의역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보면은 그 a, b니까 이게 a가 x좌표고 y좌표니까 이 정의역을 n에 따라서 구한 거 정수, 점에 따라서 y값 자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하나씩 세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n의 1부터 해서 어디까지인가 가다 끊기겠지만 해보니까 1, 2는 안 나오고 그 5 이상부터는 그 여기 마지막 요 범위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4를 넣으면 이게 딱 떨어지는 거기까지만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씩 넣어봤고요. n이 1 넣으면 뭐 그래프 그리는 건 간단하겠죠. 여기 1,1 점근선하고 마이너스 1에서 들어가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이 나 조건에 있는 걸 n을 1을 넣어가지고 a 값을 풀어보면 이제 a의 정의역이 여기인데 여기 점근선 1이다 보니까 1은 정의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게 0, 1, 2 중에서 1이 안 되니까 0과 2 a일 때 여기를 이제 안에서 세보면 이제 정수점이 없던 거죠. 그래서 없어서 없다는 거고 이렇게 하나씩 세나가면 되는 거라 0, 1일 때 없고 2일 때도 이제 요 범위 구해보면 요 점근선일 때 빼고 요 안에 세보면 요 안에죠. 그러니까 GA, GB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 사이잖아요. 여기 안에 그 셀 수 있는 정수격자점이 없다는 거고요. 3일 때는 해보면 이제 쭉 나오는 게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9인데 3 빼고 이제 하나씩 센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게 애들이 세기를 힘들어 하는데 그냥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4면 여기 4를 넣어서 4의 함수값과 여기 사이에 이제 몇 개가 이제 센 거죠. 그죠? 격자점을. 그래서 이제 여기 범위인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쭉 세가지고 개수를 센 거고 4 같은 경우도 마저 다 범위 있는 것 중에서 쭉 세가지고 했더니 3과 4에 있는 5랑 16이 나와서 전체가 합을 구하다 보면 이제 21이 된다. 이런 문제가 되었고요. 5부터는 세면 아예 이제 5 이상은 아예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고 실제 그 수능 문제 나왔던 것도 여기 안에 범위를 벗어나는 거 5, 6인가 빼고 나머지까지를 세는 거였으니까 그런 문제에 맞춰서 세는 거고 약간의 이제 함수 변형을 거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 앞에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풀고 와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씩 셀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남았을 때 뒤에가 안 풀려 있으면 논술형을 먼저 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 안에 아마 이 문제를 못 건드렸을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라서 일단은 그 풀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겨울방학 그 알차게 잘 보내서 그 수능 준비든 뭐 정시 준비 아니면 수리 논술 뭐 더 나아가 수시가 되는 학생들은 수시 준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